저희 집에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큰아이가 조금 멀리 학교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생활처럼 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올라오는데, 이번 주부터 토요일 날 이제 하일성 야구 교실이라는 데 가가지고 야구를 이제 오늘 시작한 날인데, 어젯밤에 비가 왔잖아요. 밤에 비가 왔잖아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고 첫 번째 야구를 하러 가야 되는 날인데,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날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그게 이제 9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10시, 11시 돼야 일어나요. 근데 7시에 애가 일어난 거예요. 동생들이 있는데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비가 안 와요! 아이한테 어떤 욕구가 있었겠죠. 야구를 하고 싶은 재미, 흥미,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도 욕구가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좀 쉬고 싶고.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엄마들은 토요일 아침에 애들 먹을 거를 미리 꺼내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대요. 니네 알아서 먹어라. 이날은 나의 날. 네. 그 소리를 지르는 아이를 바라보며 엄마가 확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소리 지르면 다음부터 할성 여교실 끊어버린다. 그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소리 지르지 마라. 왜 그러죠? 소리를 지르면 자고 있는 동생들이 깰까봐 무섭다. 또 내가 좀 쉬고 싶은데 동생들이 깨면 내가 못 쉬기 때문에 이게 좀 조용해져서 좋겠다. 이게 말을 풀어서 해야 되는데요. 뭐든지 짧게 말해요. 짧게. 야! 너! 좀! 그놈의 좀. 그놈의 좀 하지 마세요. 좀. 너 좀! 네. 거의 뭐 전라도의 거시기랑 비슷한 엄마들의 단어죠. 좀! 쉽지 않습니다. 풀어서 이야기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왔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그 전적이 있거든요. 그동안 살아왔던 아이들의 삶. 그러니까 애들이 살아왔던 삶을 아시잖아요. 확 나가거든요. 근데 살아왔던 삶을 아시니까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걔 또 그렇게 살 거니까. 또 그렇게 살 건데 굳이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셔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그 비폭력 대화라는 거고요. 마샬 로젤록이라는 분이 만드신 거예요. 원래 심리학의 한 부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담 이렇게 제가 커리큘럼 쭉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상담 쪽이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화가 좋은 대화일까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리 혼자 이야기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습을 좀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부부끼리 오셨으면은 부부끼리 앉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끼리 왔는데 남처럼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좀 같이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씩 짝을 짓습니다. 셋은 안 됩니다. 셋은 안 돼요. 딱 둘씩. 이 과정이 굉장히 긴 과정인데 제가 지금 1시간 한 20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명씩. 서로 옆에 있는 분 짝 지으셨죠? 자, 옆에 짝 지으신 분과 함께, 두 분 하시겠습니까? 두 분끼리 짝을 좀 지어주시고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짝 지으셨으면은 서로 바라보며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이파이브. 잘해봅시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짝꿍이세요? 짝꿍이시죠. 자, 그러면 서로 이제 악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상태로요. 그 상태로 보시면, 잡으신 채로 보시면, 엄지손톱 위에 하얀색 이게 반달이잖아요. 그거 큰 분이 형님입니다. 작은 분이 아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눈 딱 감고 오늘만. 자, 그럼 아우가 형님한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유, 아우님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연습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드리는 강의안 보시면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제가 6가지의 문제를 놓았는데요. 두 분이 상의하셔서 이 중에 한 개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1번 아이가 어제 방을 치운다고 하고는 치우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러면은 등장인물은 2명입니다. 엄마와 아이. 그 대화를 3분 동안 할 거예요. 3분 동안 모든 말을 하셔도 되는데요. 욕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욕은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니까 집에서 하는 모습은 잠깐 숨겨두시고, 아이들이 와서 다 얘기하는 게 다 알거든요. 그래서 두 시작을 지어서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우리는 이거 합시다 정하신 다음에 제가 그래서 20초 안에 정하시고요. 제가 시작하면 동시에 시작해서 3분 동안 할 겁니다. 예, 정하세요. 제가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역할도 정하셔야 돼요. 역할. 예. 두 분은 그 배우자가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그거 한번 하세요. 배우자가 여행을 혼자 떠난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됐죠? 예. 자, 시간이 더 필요하신 팀은 알아서 시간을 더 가지시고요. 예, 자, 지금부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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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대화는 이렇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여보세요? 자, 지금부터 3분 제가 드려요. 3분. 역할 정하셨죠? 자, 설득하는 겁니다. 자, 시작. 예, 시작하십시오. 3분입니다. 네. 시간 남아요. 뭐 팀마다 다를 거예요. 팀마다 다를 텐데 제가 3분 드리겠다고 했는데 2분입니다. 2분. 네, 2분 딱 드렸고요. 2분 동안 뭘 느끼셨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뒷줄에 앉아 계신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은 소리 지르시고 막 하신 분 팀 있잖아요. 주제가 뭐였어요? 6번. 자녀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 30분 동안 머리만 만지고 있을 때. 예.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한 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가운데로 나오셔가지고요. 예. 혹시 마이크를 제가 드려야 카메라에 들어가시나요? 괜찮습니까? 예, 요거 하나 할까요? 예, 아까 정 목사님 쓰시던. 자, 경수가 빨리 밥 먹으라. 엄마 아까부터 밥 차려놨다. 안 돼, 나 지금 머리 이렇게 계속 아니, 말아줘야 돼. 아까부터 밥 차려놨다. 드라이하면서 말해줘야 된다. 꼭 너 쓸댄다고. 어제도 그러다가 학교 늦었어, 안 늦었어? 엄마, 아침 벌써 놓쳤어, 안 선생님이 놓쳤어? 출석 체크 안 해. 괜찮아. 30분 늦어도 돼. 내가 미쳐. 빨리 밥 먹으면서 머리 비켜줄게. 엄마가 이리 와. 정말 내 머리 안 좀 냅다. 머리 완전 10만 원 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거 왜 계속 머리만 붙잡고 앉아있어? 어머, 돈 10만 원이 돈에 투자 나한테 그것도 못해? 나놓고? 네 머리 10만 원이고 나 10,000원짜리 버려. 10,000원짜리. 그러니까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거야. 돈 많이 벌어다 줘야지. 비싼 머리를. 버섯처럼 하고 다니고 말이야. 이름 지집에 빨리 와서 봐봐. 아, 싫어. 냅다. 내 머리 좀 냅다. 그럼 그냥 가든지. 리얼한 연기. 예. 리얼한 연기.
리얼해서 재밌지만 한편으로 씁쓸한 연기. 예. 그 장로님 가정 그 3번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누가 여행을 가기로 하셨어요? 아 권사님 이제 권사님께서 여행을 떠나기로 하시고 이제 장로님은 이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 가정이 이제 중직자 가정이죠. 여보 나 이번 겨울에 하룡베이 가려고 하고 있어. 아 그러면 나랑 우리 아이들 밥은 어떻게 하고 간다고 그런 거야? 밥? 그동안은 자기랑 애들이 어리고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은 여행 간다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서 내가 힐링이 되고 또 동료 친구들하고 같이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면은 훨씬 가족들한테 잘할 수 있지. 아니 나는 자기가 없는 그 상황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들 이렇게 놔두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이제는 충분히 자기랑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나이가 됐고 또 이제 내가 떠날 수 있는 상황들도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가겠다 생각한 거지. 그렇구나. 잘 갔다 와. 고마워. 잘 갔다 올게. 깔끔하십니다. 예, 중직자 가정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 넘어가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군요. 아, 하룽베이가 베트남 하노이의 하룽베이. 아, 꼭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네. 아, 이미 설득이 되신 상황이시군요. 아, 그 과정 속에서 장로님 마음이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쭉 처음에 그 얘기 들으셨을 때?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상상을 못 하셨었죠? 네. 네. 네, 떨어진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대요. 이게 어떠한 떨어진다는 거에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건 어떠한 욕구 때문에 떨어지는 거를 생각을 못 해보신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계실 때는 밥이라고 하셨거든요. 밥을 누가 채워주냐고? 근데 이제 음식, 어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면은 밥은 누가 차려주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돌봄에 대한 욕구들, 부부는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그 함께함, 뭐 일치, 뭐 이런 어떤 사회성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좋은 대화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준이 한 장을 넘기시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다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예. 이제 요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권사님이 떠나신다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신다고 할 때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떠났을 때 권사님이 느끼게 되는 어떤 자유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떠나고 싶을까? 아, 떠나고 나면 좀 편안하겠다. 상대편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상대편이 여행을 가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으세요? 네. 네, 휴식을 가질 수 있죠. 아,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누구나 상대를 향한 연민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민 나쁜 거 아닙니다. 연민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머님께서 따님한테 머리 좀 그만 만지고 와서 밥을 먹어라. 밥을 차려놨다. 근데 그 밥을 차려놓을 때도 엄마도 아이를 향한 연민이 있는 거예요. 연민이. 아이도 엄마한테 10,000원짜리 머리를 하니까 아빠가 안 들어온다. 아빠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연민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연민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기준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게 연민입니다. 이제 오늘 다시 청소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은 그때 필요한
욕구가 있어요. 독특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 그냥 단적인 예로 들어드리면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때 못 찾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청소년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시간이 많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 생각을 못하면 대학을 갑니다. 어느 대학을 가면, 어느 과를 가면은 뭐가 있겠지. 근데 없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헤매요, 애들이. 그러다가 직장을 가면 더 심하게 헤맵니다. 만으로 24세 전에 찾아내야 돼요.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이 원래 24세까지가 청소년이에요. 24세까지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셀프 이스팀이라는 그 자존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존중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근데 우리나라 애들, 일반적인 아이들 보면요, 주로 내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어디서 딱 느끼냐면은 주로 성적표에서 찾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내가 필요한 존재이고, 성적이 별로 안 좋으면 필요 없는 존재.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애들의 전문 용어로 저는 잉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잉여로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 강의한 잠깐 봤더니 그 고신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지난주 강의 맞죠?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특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도토리 나무가 쫙 있더라고요. 도토리 모양이 다 다릅니다. 도토리는 딱 자기에 맞게끔 태어났어요. 할 일이 다 있는 겁니다. 걔들도. 어떤 사람은 인간한테 잡혀서 도토리 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도토리는 땅에 썩어서 또 어떤 그 땅을 또 살리는 부유물이 되기도 하고, 또 산짐승들 여기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그런 것들 내려와서 도토리를 먹으면서 겨울에 나기도 하고. 미안, 죄송합니다. 다양해요. 인간도 다양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존감을 높이려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존재임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 말고는, 아니면 다른 입시를 치르는 음악, 미술은 또 그 안에서 뭐 콩쿠르나 대회가 있어요. 다 이 사회가 이 계급화 시켜놔가지고, 여기가 뭐 세렝게티 초원도 아닌데, 이거는 사실 뭐 사회학 이런 데서 말하는 유물적인 진화론적인 사상이거든요. 하나의 형제 자매로 기뻐야 되는데 다 계급을 만들어요, 세상에. 고등학교도 계급을 만들어 놓고 대학도 계급을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그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다 유물 사상이에요, 진화론. 스스로 내가 과정을 바라보면서 기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어요. 중고등 고등학생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을 딱 보고 왔는데 엄마가 딱 보면서, 야, 너 공부하긴 한 거야? 근데 애는 늘 공부를 하긴 하거든요. 공부를 하긴 해요. 공부를 덜 했을 수도 있고 덜 했을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하긴 한 거야? 성적을 잘 맞아갖고 오면 니네 반에 100점 몇 명이니? 이렇게. 그냥 그 아이만 바라보지 않고 결과로 아이를 바라보면 성적을 잘 맞아도요,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효용성이 떨어져요. 그럼 방법은 뭐냐? 과정을 봐줘. 과정. 얘가 성적이 안 맞아도, 야, 너 지난번에 이틀 전에 봤는데 너 그래도 밤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너 진짜 노력하더라. 야, 노력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할까? 하나님은 수고했다고 할 거야.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노력한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야, 그거면 된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뒤에 가셔서 가슴을 치시면 돼요. 뒤에 가셔서. 근데 앞에서 표정이나 말로나 느낌으로 아이한테 너는 잘못 사는 아이야,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다 비난으로 들어오거든요. 비난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도
비난인 거예요. 지금 뭐 장난식으로 이제 연기하시느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말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까? 비난은 결국엔 죄책감을 불러옵니다. 죄책감을 불러요. 그리고 비난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비난을 하고 나중에 죄책감이 오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들을 때 죄책감이 밀려오고요. 나중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를 먼저 낸 사람은 죄책감이 나중에 오고요. 죄책감이 먼저 든 사람은 나중에 화가 납니다. 그 스펙트럼 속에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스펙트럼 속에서. 그럼 청소년 아이들 자기 효용성인데요. 자기 효용성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머 권사님, 집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해 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요. 어른도 좋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날 제가 죽순 날이에요. 들으면 나 놀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냥 같이 일할 때 누가 나를 격려해주면 어른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어른들이 기분 좋은 거에 100배 10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 아이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봐 줬으면 하는 마음을 청소년 애들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있냐? 그건 학자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냥 청소년 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영리한 유치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영리한 유치 애들은 그냥 막 따라하잖아요. 독특한 특징이에요. 뭐 5살짜리 앉혀놓고 너는 왜 따라하니? 무슨 생각으로 따라하니? 너의 삶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니? 그럼 걔가 멍 때리죠. 영리한 유치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나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때 어떤 교회나 어디 남자 여자 있는데 가면은 혹시 그 오빠가 나를 쳐다보진 않을까? 안 쳐다봐요. 그 오빠가 왜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돌 스타가 머릿속으로 좋아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 애들을 쳐다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관심을 받겠지. 대부분 연예인 되겠다는 애들도요.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거의 다 이제 안 해요. 몇 명 빼고는 연예인 하겠다는 애들 없어요. 그러면 나 연예인 누구 하고 싶어요. 뭐. 저희 조카애가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한대요. 연예인 중에 누구 했으면 좋겠니? 좀 멋있는 애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 친구가 아니라는 뭐 이렇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광희라는 애가 됐으면 좋겠대요. 광희. 그래서 걔가 왜 되고 싶어? 왜 그런 애가 되고 싶을까? 생각 없이 그냥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왜 없어요? 걔가 생각이 다 있지. 광희라는 친구가.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을 막 받고 싶은 거예요. 머리 얘기 있죠, 머리 얘기. 여자애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들만 3명 키우는데요. 여자들 잘 몰라요. 여기 놀래세요. 살만해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큰애가 이제 좀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 아이들 남자들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머리를 내려요.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들어가면 근데 그 머리가 그 머리거든요. 그렇게 머리를 30분을 그걸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주로 25분은 참아요.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다시 내리고 그렇게 머리를 내려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누가 너를 쳐다본다 그래. 근데 아이는 머리를 내리면서 자기도 몰라요. 왜 머리를 내리는지. 근데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 누가 나를 좀 바라봤으면. 누가 나를 바라봤으면. 근데 엄마가 소리를 치죠. 누가 나를 바라본다 그래. 누가 나를 바라봤으면. 그러니까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엄마가 나한테 던지는 거야. 애들한테 성령이 임하듯 깨달음이 임합니다. 엄마랑 대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대화를 하면 내가 다치겠구나. 그래서 남자애들이 점점 말이 집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막 머리 소리가 너무 높아지고 그럼 막 수련회 갔다 와서 엄마들이 궁금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니? 은혜 받으면 공부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은혜랑 공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혜 많이 받았니? 네. 뭐가 좋았니? 다. 그리고 들어가버려. 거의 뭐 대답 말이 한 글자를 넘지 않아요. 길어봤자 두 글자. 안물, 어쩔. 거의 두 글자에서 모든 대화가 끝나버려. 청소해 머리.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머리를 왜 만질까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걔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걔한테는 관심, 어떤 사랑, 그런 게 딱 중요한 거거든요. 혹시 누가 더 바라볼지 모르니까 야 10분 더 해. 10분 내가 왁스 사줄까? 뒤에 가서 아이 새끼가 앞에서 왁스 사줄까? 스프레이 사줄까? 이 새끼가 뒤에서 절대 앞에서 하면 안 돼. 뒤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듣기 원치 않는 말을 하면 그 기간이 오래 갑니다. 아주 희한해요. 말로 해서 걔를 고치면 금방 고쳐질 것 같은데 걔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하면 금방 알아서 바꿔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오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채워져요. 그러면은 그래 뭐 세상에서 내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집에서는 내가 굉장히 필요한 존재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고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야 너 똑바로 앉아. 너 하나님 그럼 기뻐하시겠냐? 너 하나님 예배하는 애가 그 모양이 뭐야? 머리 끄댕이 봐라. 그럼 교회를 싫어해요. 야 하나님은 다양한 인종을 사랑하셔. 내 머리도 사랑하지만 네 머리도 사랑하셔. 다음에 이쪽 머리 한번 밀어볼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아 교회에서도 내가 조금 이렇게 나를 좀 바라봐주고 나를 좀 가치 있게 봐주네. 그 가치. 교회에서도 가치 있게. 그게 처음에는 막 그게 1년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 쌓다 보면 내가 집에서도 되게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교회에서도 되게 가치 있는 존재네. 그러면 가정이 바라보는 나, 교회에서 바라보는 나 그런 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도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거를 사회화로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한수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실 때 가정 얘기 이렇게 하시면서 가정과 교회가 오렌지, 띵크 오렌지가 된다 이런 강의 하셨을 텐데 그게 이제 교회와 가정이 그 아이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도 1970년 이후로는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신앙이 변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교육은 거의 이제 지나쳤어요. 사회야. 옛날에는 가르침으로 통해서 막 됐어요. 왜냐하면 케네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미국이 학교에서도 성경을 공교육으로 가르치고 늘 하루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합된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일어났었는데 학교에서 그걸 못하게 하면부터는 그 기독교 교육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 학교에서 꼭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기독교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회화가 일어났어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좀 단계를 지나쳤습니다. 대화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상대가 필요로 하는 듣기 원하는 말 이전에 내 마음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너 그러면 하이성 야구기실 끊어버린다.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내는 게 그게 의사소통의 1단계예요. 의사소통이. 그래서 그 의미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대화를 4단계로 나눕니다. 4단계. 20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관찰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겁니다. 관찰의 반대가 평가예요. 관찰은 그냥 보는 겁니다. 관찰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낌이에요. 뭔가를 봤으면 내 안에 느낌이 올라옵니다. 느낌의 반대는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아주 오랫동안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면요. 그걸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분은 어머 저 사람 왜 이렇게 말랐지? 어머 저 사람은 죽도 못 써먹나?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다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대화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아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저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욕구예요. 그런 느낌이 올라왔을 때는 그런 느낌에 맞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요. 어려우시죠? 이거 이제 풀어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욕구가 있으면은 내 욕구를 부탁을 통해서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변해.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내 아이가 안 변해. 그건 그 아이의 몫이에요. 예. 인간이 인간을 변하기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의 다 몫인 거예요. 자, 넘어가서 관찰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관찰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느낌을 자극하는 일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묘사하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이 객관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어떤 뭐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각자의 판단, 추리, 의견, 생각, 추측, 선입관 등의 평가를 섞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듣고 들은 그대로 사실을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쭉 보세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누군가에게 말할 때 관찰과 평가를 섞으면 상대가 이를 비판이나 비난으로 듣고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아까 엄마랑 딸 대화 볼 때 와서 밥 먹어라. 너 머리를 왜 그렇게 만지고 있니?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에 비난으로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비난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관찰. 평가는 뭐냐면요.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방 청소를 쭉 해놨는데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설거지 시켰는데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하면 그게 평가가 되고, 예. 예, 2번. 당신이 호동이에게 10만원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이거 있는 그대로 모습이죠? 있는 그대로 모습이죠? 그럼 관찰이에요. 당신은 너무 관대해. 그러면 나의 생각. 관대한 거는 10만원 주는 게 관대한 걸 수도 있고 100만원 주는 게 관대한 걸 수도 있어요. 1000만원 주는 게 관대한 걸 수도 있고 10만원 그냥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딱 보면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요.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관찰. 관찰. 짝꿍이시죠? 네, 짝꿍이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찰하신 거를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관찰. 예. 예, 그쵸. 요게 이제 평가예요. 평가. 자, 우리 짝꿍께서 이쪽 짝꿍께 관찰한 내용. 관찰. 예, 관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어요. 네. 앞에 거는 관찰이에요. 눈을 위아래로 하면서 나를 쳐다봤다. 곱지 않은 시선이다. 그건 평가예요. 곱지 않은 눈으로 보셨습니까?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정확히 맞히셨어요. 그런데 얘기를 할 때 위아래로 나를 쳐다봤을 때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위아래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쳐다볼 때 이야기를 하면 비난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앞에 계시니까 관찰하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 관찰을 한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든 겁니다. 관찰을 했는데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관찰을 했는데 생각이 안 든 거예요.
네, 이거는 생각이에요. 말 그대로 생각입니다. 관찰이 아니에요. 뭘 관찰하셨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완전 평가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완전 평가예요. 완전 평가. 완전 평가. 지금 관찰은 거의 안 나온 거예요. 관찰은 거의 안 나왔어요. 뒤쪽에 계신 두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관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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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굽 높은 힐을 질 것 같다. 빨간 립스틱 관찰. 굽 높은 힐 평가입니다. 예. 굽 높다, 낮다 이거는 다 평가예요. 예, 몇 센치 정도 되는 이렇게 하면은 관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대화할 때요, 이 뉘앙스 하나가요, 상당한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근데 이제 상대편이 건강하시면, 그래, 내가 힐 높은 거 신었지 하는데, 만약에 내가 키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아니, 내가 힐 높은 거 신었는데 지가 뭐 보태준 거, 1cm라도 보태준 거 있나?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그냥 관찰로 얘기해도, 기분이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게 개방성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하면 많이 열려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다쳐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빨간 립스틱, 그건 관찰입니다. 예. 근데 짙게 붉은 립스틱, 이런 거는 관찰가요. 짙게, 뭐 이런 거. 형용사를 그래서 얘기할 때는 형용사를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대화를 할 때는. 한번 옆에 관찰하신 거 말씀해 주시죠. 네. 평가. 하나도 안 자연스러워요. 농담이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속쌍꺼풀은 있는 거니까. 그거 없는 있는 걸 어떻게 밀어? 그거 없어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썹이 자연스럽다. 그럼 눈썹이 안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 다른 분 한 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기 제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두 분. 예, 관찰. 예. 예,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씩만, 예, 한두 개씩만. 네, 정확합니다. 그게 관찰이에요. 아, 관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떠세요? 예. 눈동자가 안검할 수도 있습니다. 귀걸이는 맞습니다. 눈동자는 안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보고 나보다 안검한데, 나보다 안검한데, 뭐가 갈색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관찰이라는 거를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사진기로 찍은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녹음기로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있는데 저희가 오늘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PC방을 자주 갑니다. PC방은 롤이라는 걸 하러 애들이 많이 가는데, 예. 안 그래도 엄마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얘가 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어떤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 그 개똥이 PC방에서 들어가는 거 내가 봤다고. 근데 엄마가 이제 아이가 올 때까지, 학원 끝나고 올 때까지 2시간이에요. 학원에 전화를 해볼까 말까.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우라가 치밀어 내렸다. 하늘이 막 꺼졌다. 하늘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 얘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럼 애들은 뭔가 느낌을 알아요. 근데 걔가 PC방에 갔다 온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죠? 너 PC방 갔다 왔지?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걔가 안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걔가 어떻게 될까요? 비난의 화살이 확 꽂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두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나한테 네가 PC방에 들어간 거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았을 때, 그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성을 유지한 대화를 해야 비난이 안 나가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들었을 때, 보았을 때예요.
그렇대. 그게 아니라 누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한마디 툭,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PC방 갔다 왔지? 너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 아이한테 비난이 확 들어가요. 갔다 왔어도 비난입니다. 안 갔다 왔어도 비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 아이들은 비난을 하는 순간에 본인이 잘못한 거와 비난을 1대1로 교환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괜찮아요. 왜냐하면 난 비난을 받았거든. 비난을 받았는데 뭐, 아 엄마 나 혼냈잖아요. 몇 대 때리고 말라고. 몇 대 때리고 말아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뉘우쳐야 돼. 인정하되 뉘우쳐야 돼. 뉘우치질 않아요. 비난을 받으면.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엇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다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찰. 관찰하셨죠? 관찰. 네. 그 여기 부부 뒤에 계신 두 분께서 관찰한 거 한 번씩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뀌셨다. 아, 이전과 바뀌었다. 예. 아, 병아리가 그려져 있는 양말을 신었습니다. 귀한 양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귀여운 양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딴 사람이 볼 때는 유치한 양말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들을 땐 기분 좋아요. 이게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좋을 때는 형용사를 쓰고 좋을 때는 뭐 어떤 단어를 쓰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화라는 거는 안 좋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밑에 관찰.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거기 보면 문장의 그 옆에 관찰, 평가가 있는데요. 우리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평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 문장이 관찰인지 평가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찰인지 평가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우는 어제 예. 관찰인지 평가인지 쉬우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우는 어제 이유 없이 되게 화를 냈다.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아, 평가예요. 좀 전에 우리가 해봐가지고 잘 맞히시는 거예요. 소라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아, 관찰입니다. 그냥 손톱 물어뜯은 걸 본 거예요. 용준이는 수업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관찰. 안 물었어요. 안 물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평가로 갈 거면 내 의견을 묻지 않으면서 나를 무시했다. 이러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관찰이에요. 묻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완전 평가죠. 어떤 아버지가 좋은 분이에요?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우리 아버지 매일 술 드셨는데 어느 날 하루 안 드시고 오셨어요. 좋은 분이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좋은 기준이 다 틀려요. 좋은 기준이. 영애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평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주면 관찰이 돼요? 네, 일을 한다. 근데 일을 한다는 그냥 일을 한다 그거는 그냥 객관적이긴 한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영애가 일을 많이 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한다도 평가예요. 그렇죠. 시간을 얘기하면 돼요. 예, 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5시간 동안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자녀한테 나는 네가 공부 너무 많이 해서 걱정돼. 이게 아니라 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데 네가 건강해질까 봐 걱정. 이렇게 말해주면 애한테 더 좋은 거예요. 예. 동원이는 나를 무시한다. 예, 완전 평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관찰이 될까요? 이거는 관찰이 안 돼요. 무시하는 거는 내가 느낌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7번. 우리 아이는 이를 자주 닦지 않는다. 관찰, 평가. 이게 평가입니다.
이 자주라는 빈도 부사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를 잘 닦는 건 뭐예요? 하루에 3번 닦는 게 잘 닦는 거예요? 5번 닦는 게 잘 닦는 거예요? 피가 날 때까지 닦는 게 잘 닦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 닦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3번을 닦는 횟수가 아니라 한 번 닦아도 제대로 닦는 게 더 잘 닦는 걸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자주 닦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우리 아이는 이를 하루에 한 번만 닦는다. 한 번만 닦는데 그것도 1분만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찰, 이렇게 하면 관찰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를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1분만 닦는 걸 보았을 때 나는 걱정이 돼. 이렇게 넘어간 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이 중요하거든. 그냥 애들 봐도 돼. 너는 이를 그렇게 닦아서 뭐가 될래? 너 내 이 봐. 내 이. 너 이렇게 되고 싶어? 이거는 협박이라는 거예요. 협박. 너 그렇게 하면 너 못 나가게 다 끊어버린다. 공갈 협박. 사기. 이게 거짓말로 뭔가 애를 이렇게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분노가 팡 폭발하거든요. 대화를 풀어가야 돼요. 자, 요렇게 8번. 상의는 내게 노란색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찰. 상의가 말한 거잖아요. 상의가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는 상의의 평가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상의는 뭐뭐라고 말했다. 좀 더 가면 뭐뭐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조금 불편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주고 사는 옷이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찰입니다. 관찰이에요. 조금 느낌이 오세요? 자, 그러면 근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와 부딪혔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 누군가와 좀 이렇게 부딪혔던 일. 스탠디에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히지 않았어요. 예. 근래 조금 이렇게 어려웠던 일. 그거를 관찰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 남편이면은 당신이 밤에 늦게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건요 평가예요. 그것도 애들한테 너는 왜 맨날 늦게 일어나니? 근데 한 달에 애가 한 번은 일찍 일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네 맨날 늦게 일어나니? 근데 애가 나 맨날 아닌데 나 하루 일찍 일어나는데 나한테 비난을 하시네. 이게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스펙트럼으로 돌아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난주에 엄마가 세봤는데 3번 늦게 일어났어. 그럼 아무 말도 못해요. 정확한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시면 돼요. 너 3번 늦게 일어났다.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납니다.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혼날 때는 낮은 톤으로. 그 이름 한번 부르면 돼요. 노이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스스로 막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막 잔소리라는 거는 잔소리가 뭡니까? 맞는 얘기를 완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잔소리 너 이러지 그러겠다고. 예. 여기까지 관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길면 막 또 연습을 해요. 사실 이건 이런 그룹은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안 되고 18명, 20명 안 넘게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그룹씩 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3시간씩 가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못 하고요. 자, 느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이란 외부나 내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느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경보기 같은 존재로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그렇지 못한지 상태를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 자체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분노예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억지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를 수 있죠. 또 눌러요. 어떻게 돼요? 누르죠. 또 눌러요. 어떻게 돼요? 터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분노가 났다는 걸 그냥 말하면 돼요.
분노가 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서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다른 사람과 원만하고 부드러운 정서적 유대관계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위에 봤던 문제 중에 8번 문제. 상의는 내게 노란색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노란색 옷을 굉장히 인터넷 쇼핑 막 봐가지고 어머 어디 예쁘네. 그리고 또 백화점 가서 막 예쁘고 어머 저 예쁘네. 또 인터넷 쇼핑에서 진짜 열심히 그 노란색 옷을 찾아서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다고 생각하고 딱 입고 나갔어요. 상이라는 이 못된 기집애가 얘기하는 거야. 너 안 어울려 얘. 바꿔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된 거예요. 나 안 어울려. 어디서 그렇게 거저대기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웃으시는데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났을 때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입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어나는 몸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게 느낌이에요. 야,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상이야. 내 입꼬리가 옆으로 이렇게 쭉 내려간다. 거기까지 얘기하면 돼요. 거기까지 말했는데도 상이가 정신을 못 차린다.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만나야죠.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연습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 1번. 느낌인지 생각인지를 판별하시는데요. 느낌은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생각은 아까 관찰은 평가였잖아요. 생각은 그거에 따른 또 하나의 나의 평가예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느낌만 우리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선입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1번. 나는 마치 동네 부처럼 느껴진다.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에요. 느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생각이에요. 동네 부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느낌이고요. 누군가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욕구가 출되지 않은 거예요. 답답하다. 괴롭다. 이런 거를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2번.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 생각이에요. 이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때려요? 화날 때. 나는 그냥 화가 난다예요. 화난다. 화난다는 건 느낌입니다. 화가 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때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는 게 생각인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오랫동안 미루던 일을 마치고 나니 홀가분하다. 느낌이에요. 홀가분하다. 이 느낌의 단어예요. 느낌의 단어. 자, 4번. 나의 제안에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 이거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무시당한 느낌인데 생각이에요. 5번. 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반가웠다. 반가웠어요. 이 느낌입니다. 느낌이에요. 뭐뭐를 보았을 때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를 했기 때문에 반가웠다. 느낌이에요. 자, 6번. 나는 나쁜 엄마처럼 느껴져. 네, 완전 생각입니다. 완전 생각. 네. 나는 그 여자가 차갑다고는 느낌이 든다. 생각. 그 여자 안 차가울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혼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느낌의 단어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낌의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해요. 느낌의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때? 어렸을 때부터 크시면서 주변에서 느낌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느낌? 느낌은 욕구를 반영하거든요. 근데 느낌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느낌으로 말해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단어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동받은 뭉클한. 그냥 쭉 읽어보세요. 혼자서. 그러면서 잠시만요. 펜을 드시고요. 내가 정말 아는 단어 말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네. 제가 시간을 한 2분 드리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은 느낌이 납니다. 이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는데요. 이따가 이걸 합쳐 볼게요. 자, 공감. 공감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공감은 이제 이 느낌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게 진짜 공감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10가지는요, 공감이 아니고요. 공감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에요. 예. 공감을 방해하는 10가지 장애물입니다. 예. 세 번째, 바로잡기.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애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너 잘할 수 있어. 그럼 애를 격려해 주는 것 같지만 그 공감 아닙니다. 너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공감이에요. 너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이건 아니에요. 이거 내 생각입니다. 위로하기. 너 정말 힘들겠다. 어머 힘들겠다. 공감 아닙니다. 공감 아니에요. 그럼 공감은 뭐냐? 공감은요. 잠깐 저를 바라보시면요. 이제 시에 이제 마샬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이렇게 서핑의 공감을 비유해요. 그래서 서핑을 잘 타려면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평가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소년 부서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공감하는 방법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구나. 너 그랬다는 거구나. 네가 아팠다는 거구나. 저 너무 힘들었어. 너 힘들었다라는 거구나. 그냥 그 마음만요 그대로 말해주면 돼요. 특히 남성분들 집에 가서 그 아내들한테 대화할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특히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남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단어가 6,000단어밖에 안 돼요. 여자는 2만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사모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2만 단어를 사용하셔야 주무실 수 있어요. 남자는 6,000단어를 밖에서 다 소진하고 들어왔는데 사모님들은 2만 단어를 소진 못했거든요. 들어오면 아이와 남편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무시기 위해서. 그걸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만 붙여주시면 돼요. 학교 갔다 와서 힘들었다는 거구나. 그렇게 아팠다는 거네. 좀 살 좀 찐 것 같아요. 살쪘다는 거구나. 그건 하면 죽어요.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피하시고, 나 살찐 것 같아. 또 살찐다는 거구나.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걸 가서 막 말하고 막. 그것만 빼고 그냥 구나만 붙이면 돼요. 애들하고, 청소년 애들하고. 그게 공감이에요. 그냥 애가 힘들면 힘든 에너지를 그냥 내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자, 공감. 욕구 넘어가겠습니다. 욕구. 예, 욕구.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 있는 걸 싹 합칠 거예요. 이게 각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데 지금 이제 관찰, 느낌, 욕구 세 개를 합칠 겁니다. 그리고 부탁까지 저희가 좀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이다. 그쵸? 아까 여행 가신다고 할 때 어떤 자유, 어떤 홀가분한 어떤 상황들. 예, 우리는 이념, 언어, 지역, 나이, 문화를 넘어서 욕구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입니다. 밥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은 것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욕구는 삶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 내면의 긍정적인 힘이다. 욕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밑에 보면요. 욕구의 목록이 있어요.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자유, 공기, 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신체적 접촉, 성적 표현, 따뜻함, 부드러움, 편안함, 돌봄을 받음, 보호받음, 애착 형성, 운동, 자유로운 움직임, 주는 것, 봉사, 친밀한 관계, 유대, 소통, 연결, 배려, 존중, 상호성, 공감, 이해, 수용, 지지, 협력, 도움, 감사, 인정, 승인, 사랑, 애정, 관심, 호감, 우정, 가까움, 나눔, 소속감, 공동체, 안도, 위안, 신뢰, 확신, 예측 가능성, 정서적 안전, 자기보호, 일관성, 안정성, 즐거움, 재미, 유머, 흥, 기여, 능력, 도전, 명료함, 발견, 보람, 의미, 인생 예찬, 축하 이런 거예요. 기념하기, 깨달음, 자극, 주관을 가짐, 중요하게 여겨짐, 참여, 회복, 효능감, 희망, 열정, 정직, 진실, 성실성, 존재감, 일치, 개성, 자기존중, 비전, 꿈, 아름다움, 평탄함, 홀가분함, 여유, 평등, 조화, 질서, 평화, 영적 교감, 영성, 성취, 배움, 생산, 성장, 창조성, 치유, 숙달, 전문성, 목표, 가르침, 자각, 자기표현, 자신감, 자기신뢰. 아까 말했던 대로요. 앞에 보면 느낌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욕구가 있고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욕구가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에 따른 느낌이 있겠죠. 서운함, 안타까움, 그 느낌이 있겠죠. 그건 정직이라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가 정직했으면 뿌듯함, 어떤 뭐 내가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애가 그걸 정직을 잘 실천했을 때의 어떤 그 뿌듯함,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쭉 읽어봤습니다. 자, 아래를 볼게요. 아래 예시. 주말에 친구와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전날 밤에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상황. 피곤했는데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우리 토요일날 이 연휴에 올까 말까 고민 많았는데 오늘은 강사님의 일정으로 휴강입니다. 오! 여기를 우리는 배우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때로는 몸이 힘들면 나오기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토요일날 이 시간에. 그렇죠? 그때 고맙다라는 거예요. 자, 경우에 만약 그때 몸이 안 좋고 피곤해서 쉬고 싶었다면 그 전화가 반갑고 고마웠을 것이다. 그때 고마움이 올라왔던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주로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쵸. 신체적 생존에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세요. 수면, 또 휴식. 거기다 적어보세요. 욕구에. 수면, 휴식. 그런 거예요. 그 욕구가 채워진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한테 말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왜 그래요? 욕구가 채워졌으니까.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욕구가 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경우 2. 만약 그때 친구와의 즐거운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그 약속을 하면 그것이 지켜지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했다면 실망스럽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실망스럽고 짜증이 나는 건 느낌입니다. 욕구.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놀이. 또요? 삶의 의미. 굉장히 중요했던 여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삶의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의 의미 중에 뭐예요? 근데 삶의 의미는 카테고라이징을 한 거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 그쵸? 회복. 중요하게 여겨짐. 그 약속이 그 여행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 약속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예, 맞아요. 잘 찾으셨어요. 또 진실성. 친구가 거짓말을 한 건 존재감. 예, 왜 존재감이죠? 내 존재. 그러니까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생각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럴 수 있는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잘하셨어요. 잘 찾으셨어요. 사회적 정서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친밀한 관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예측 가능성. 그 약속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앞으로 뭐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이게 예측 가능성이에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미리 말을 안 해줘. 그럼 불안한 거예요. 네가 뭔가 얘기를 안 해줄 때 내가 불안해. 왜냐하면 나는 예측 가능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자, 우측으로 25페이지. 아이가 어제 자기 방을 치운다고 하고는 치우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한 페이지를 앞으로 넘기셔서 느낌이 어떨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어제 자기 방을 치운다고 하고는 치우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예, 말씀 아직 안 하셔도 돼요. 걷다가 느낌을 먼저 2개만 적으세요. 찾으셔서. 예. 느낌을 2개만 적으세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이걸 보시면 느낌이 와요. 예, 느낌을 2개만 찾으세요. 예. 그래서요, 건강한 대화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단어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갖고 있냐. 신앙도 비슷합니다. 감정으로 막 이렇게 뜨겁게 믿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야? 대답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야? 대답 못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단어를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지. 이렇게 단어를. 그럼 어떻게 알아? 성경 어디를 딱 얘기해 주면 돼. 네, 느낌 2개 찾으셨어요? 2개만. 더 많이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오셔서요. 그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느낌 뭐로 적으셨습니까? 느낌을 뭐로 적으셨습니까? 하나만 첫 번째. 암담함, 신경 쓰임. 그러면 암담하고 신경 쓰이는 게 욕구가 출입되지 않은 거잖아요. 또 출입되지 않은 욕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암담함에 연결되는 앞으로 다시 한장 넘기셔서요. 암담함에 연결되는 욕구가 있어요. 왜 암담할까요? 욕구에서 찾으시면 돼요. 욕구에서. 이해되셨죠? 예. 암담함에 연결되는 욕구. 신경 쓰이는 데 연결되는 욕구.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왜 암담할까요? 왜 암담할까요? 왜 암담할까요? 왜 암담할까요? 왜 신경이 쓰일까요? 신경 쓰인다 이런 거는 내 자유, 내 자유 이런 게 중요한데 내가 걔한테 또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는 그럴 수도 있죠. 나는 홀가분함이 되게 중요한데 신경이 쓰인 걸 수도 있죠. 자, 혹시 해보신 분? 저는 느낌을 이걸로 했고 욕구를 이걸로 했습니다. 요걸 빨리 끝내야 전체를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네, 하신 분 얘기해보세요. 네, 손 들고 지금 뭐 먹고 계신 분 하셨잖아요. 다 하셨죠? 근데 예, 해보세요. 네, 느낌은 네, 우라가 치미는 네, 신뢰, 성실성. 그거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있어요? 네,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 없어요? 근데 끄떡끄떡하세요. 그 옆에 있는 분 자매님이 친구는 아니시죠? 언니세요? 네. 그럼 언니면 안 되는데 반말로 하기 그러니까 괜찮아요. 언니를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방을 치우지 않은 것을 엄마가 보았을 때 엄마 너무 실망스러웠어. 왜냐면 엄마한테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걸 그냥 대화를 해주시면 돼요. 시작. 요렇게 굉장히 좋은 대화예요. 그 중에 단어 하나 빼셔야 돼요. 너무 실망스러웠어.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져요, 상대가. 그런 단어가. 그거만 나오면 요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요렇게.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거 어디서 해보셨어요? 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딴 데 가서 그래도 입이 트입니다. 이게 입이 트이듯이. 방언이 트이듯이. 예, 혹시 한번 남자분 중에 한번 해보시죠.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좀 이따가요 다 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뒤에 연습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거 다 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남자분 찾아온 남자분이 별로 안 계세요. 자, 그럼 여자분이라도 누가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이 10일이니까 10일 날 태어나신 분,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10일 날 태어나신 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분명 있을 거예요. 10일 날 태어나신 분, 솔직히 저 그냥 해보세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예,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빨간 립스틱? 선생님? 빨간 립스틱?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느낌과 욕구, 예. 예. 아, 뭐, 느낌과 욕구 먼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화나는, 짜증나는, 일치실래, 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왜냐하면 엄마는 약속을 굉장히 똑바로 생각하는데 너가 약속을 엄마는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까지 마시면 돼요. 예. 그리고 네가 그거 다시 넘어가면 내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 너 뒤집이 아니야.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넘어가시거든요. 거기서 딱 멈추고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밑에 부탁이 있는데요. 부탁을 하시면 돼요. 부탁을 딱 하시면 돼요. 부탁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하신 분 부탁을 하신다면 어떻게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한나 분께 엄마는 이렇게 이게 중요하거든. 한나야. 그러면 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치울지 모르기 때문에 1시간까지 벗는데 안 치우면 또 누가 또 치우러 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한나야, 오늘 아내가 몇 시에 오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은 오늘은 계속 가는데 계속 안 치우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네가 끝까지 치우나 안 치우나 보자. 이렇게 계속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람은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5시까지 치워주면 엄마가 너무 고맙겠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나라는 분이 쫓기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간을 보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 맨 앞에 저희가 시작할 때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문제를 1, 2, 3번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만약에 여기 6번까지 있었는데 3개를 뺐잖아요, 지금. 그냥 만약에 우리가 했던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해되셨죠? 1, 2, 3번. 배우자가 혼자 여행 간다고 할 때, 2번 평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음악으로 전공을 받고 있다고 할 때, 3번 자녀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 30분 동안 머리만 만지고 있을 때.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찰은 뭐냐면 대화를 적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27분 32초 동안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것을 아빠가 보았을 때 이걸 써줘야 돼요. 그때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분이서 하나를 고르세요. 요 3개 중에 하나. 아까 짝 있었죠? 짝 있었죠? 했던 거면은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했던 게 없으면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한번 적어 보세요. 두 분이 같이 한번 적어 보세요. 바꾸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느낌도 적고, 느낌을 2개나 3개를 적고, 느낌에 맞는 욕구를 적고, 그 다음에 저게 부탁의 말을 적는 거예요. 옆에다가 느낌 욕구를 끌적끌적 적으셔도 되겠죠? 예.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이 혼자 여행을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떨 거 느낌 뭐라고 적으셨어요? 그냥 말해줘 보세요. 이거 하신 분. 예, 그냥 막 부르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거 하신 분 없으세요? 그냥 빨리 떠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상대가. 그럼 2번 해볼게요. 2번. 평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음악으로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얘기하면 되죠. 누구누구야 네가 전공을 음악으로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엄마는 아빠는 느낌이 단어 얘기해 줘 보세요. 하신 분. 당황스러워. 또 혼란스러워. 예,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혼란스러워. 왜냐하면 욕구요. 배움? 비전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엄마의 생각이에요. 아이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당황스러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생각을 몰랐기 때문에 아이의 생각을 몰랐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 안에서 단어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안에서 욕구에 예. 이 목표가 혼란스러워,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엄마는 예측 가능성이죠.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럴 때는 예. 나의 생각을 빼고요. 이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혼란스럽고 당황해서 왜냐면 엄마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걸 그냥 이야기해 주면 돼요. 또 만약 목표라면 혼란스러워, 당황스러워. 왜냐면 네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면은 거기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봐 그런 것 같아. 엄마한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일치.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깨지는 것 같아서 엄마는 조금 많이 당황스러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3번. 3번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아까 3번 하셨던 분들이 나오면서 3번 하실 거예요. 장로님 1번 하셨어요? 2번 하셨어요? 예. 자, 나오시죠, 두 분. 두 분이 지금부터 아까랑 다르게 비폭력 대화로 서로 얘기할 거예요. 엄마와 딸이 비폭력 대화로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더 쉽죠? 그렇게 사셨으니까 쉬운 거예요. 삶을 바꿔야 돼요. 네. 여기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딸 경수가 너는 지금 7시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30분 동안 예쁜 머리를 만지고 있더구나. 벌써 그렇게 됐어요? 엄마가 아까 일어난 시간이라 도대체 저 아이가 몇 분이나 머리를 만지는데 집중하나 보니 딱 30분이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요? 그냥 몇 분 동안 머리를 만지는 걸 봤을 때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30분 동안 머리를 만지는 걸 봤을 때 엄마는 지금 걱정도 되고 어디 갔지? 불안한 마음이 들더구나. 왜냐하면 계속 제가요? 왜냐하면 엄마는 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도 습관처럼 되어질까봐 그걸 더 줄여서 얘기하셔야 돼요. 너무 길어 엄마. 길어서 화날라 그래. 줄이셔야 돼요. 걱정이 돼. 네가 지각을 할까봐 걱정이 돼. 아니면은 네가 지각을 해서 사람들과 신뢰가 예. 걱정이 돼.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 그래서 좀 이쁘잖아 원래. 시간을 좀 줄여주면 안 되겠니?
알았어, 엄마. 내일부터는 30분 일찍 일어나서 학교 일찍 가서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 아, 그럼 30분 일찍 일어나서 계속 30분 동안 머리를 하겠다는 얘기니? 시간만 잘 지키면 되잖아. 맞아. 모든 사람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하니까, 그치? 아유, 이쁜 딸. 연습인데요. 어쨌든 연습이지만 이렇게 대화를 두 분한테 큰 박수 한 번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볼 때 아까 뒤에 계신 분 굉장히 잘했어요. 자매님의 이름은 모르겠고 옆에 계시는 한나라는 분의 이름만 알겠어요. 두 분 같이 짝이시죠? 뭘로 하셨어요? 30분 머리 나오셔서 한 번만 해줘 보세요. 예. 앞팀하고 뒷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예, 나오셔서 아까 누가 딸 했어요? 아까 누가 딸 했어요? 딸? 예. 아까 다른 거 하셨구나. 네, 나오세요. 예. 나오셔서 한번 해주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자. 한나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25분 동안 머리를 계속 만지고 있는 걸 봤어. 근데 엄마가 약간 답답하고 걱정되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왜냐면 찬양팀 연습에 8시까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머리를 만지다 늦게 되면 공동체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신뢰가 쌓여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을까? 다 늦어. 야 진짜. 아이고 당황스러워. 다 늦는구나. 엄마가 그걸 몰랐네. 그러면 몇 시까지 가면은 그래도 좀 빨리 가는 걸까? 10분만 늦으면 돼요. 10분만 늦으면 돼요. 그러면은 10분까지만 늦게끔 출발하려면 몇 시에 출발하면 될까? 지금이요. 지금 그러면 지금에도 멈추고 같이 출발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가면 돼요. 왜냐면은 너 애들 늦는다고 너도 늦으면 되니? 이게 또 다 비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에는 엄마의 느낌이 뭐고 엄마가 중요한 게 뭔지를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느낌이란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하면 소위 말하는 정서력이 올라갑니다. 본인이 성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 느낌이 어떤지를 빨리 파악을 하면요. 욕구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면요. 그 없앴다거나 너무 과장된 감정이 확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살다 보면은 짜증이 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일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밥 시간이 12시인데 너무 일에 집중한 나머지 2시까지 일을 한 거예요. 뿌듯함도 있지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밥을 안 먹었네? 하는 순간 짜증이 내려갑니다. 사람은 인지를 하는 순간에 왜 그런지를 아는 순간에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라오는 느낌, 올라오는 것들을 잘 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채워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안 채워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뭐냐면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을 텐데요. 상관없이 복사를 할 수 있으면 복사를 하셔서요. 냉장고에다 붙이세요. 욕구도 붙이세요. 그리고요. 하루에 보시고요. 내가 오늘은 이 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느낌의 단어를 사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 느낌의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그 느낌의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 그냥 너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엄마는 좀 화가 나. 왜냐하면 엄마는 정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 혹시 언제까지 이거를 맞춰줄 수 있겠니?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일부러 하세요. 3개월만 하면요. 주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거든요. 제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 아내와의 대화가 바뀌고요. 저희 아내도 이거 했어요. 저도 바뀌고요. 그러면 상대는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중요합니다. 네, 크리스찬인 내가 중요한 거예요.
주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 보세요. 교회 아이들한테도.